기사 한번 보죠. 잠깐. 예, 믿으셔도 돼요. 저는 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저는. 이거 시큐리티 문제군요. 또 11월 25일. 이거 안 읽어봐도 대충 이 부제목만 봐도 알겠네요. 포지티브로 나왔어. 여러분들 뭐죠? 제가 58달러만 가지. 지금 마늘 붙이셨죠? 지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마늘 붙이신 거는 58만 달러 가자고요? 장난 아니시는데? 자, 일단은 기사 하나 주셔갖고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레오님이 주신 기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시큐리티 부분이에요. 미국의 바로 SEC의 시큐리티로 판명되느냐, 이거 관련된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크레이그 시끼 이 시끼가 대놓고 XIP를 저격을 했죠. 뭐라고 저격했죠? XIP가 최대의 스캠이다. 최고의 스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시큐리티라서 너희는 끝장났다. 조만간 두고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 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여기. 또한 기사들로 이걸 뜨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얘기가 뜨고 있냐면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 나오면, 초창기 때 여러분들 아세요? 오픈코인이라고, 리플사가 원래 오픈코인이라는 회사였어요, 전에는. 이게 제드 맥칼럼이 이제 설립했을 때 이름이거든요. 네, 원래는 오픈코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 말에 의하면 초창기 때 XIP 레전을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XIP라고 안 불렀겠죠, 아마도. 아무튼 그때 지금 현재 기반이 되는 게 만들어진 상태고, 이후에 리플랩스라고 이름이 변했다가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현재까지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내용이에요. 아마 저 기사 부제목 보니까 딱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XIP 레저가 탄생하고 나서 그 안에 네이티브 에셋인 XIP가 1000억 개로 세팅이 됐잖아요. 왜 리프사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들고 있을까요? 볼륨은 계속 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볼륨이 느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만든 쪽이 리프사예요. 왜냐면 회사명이 계속 바뀌었지만, 조직 자체가 바뀌었지만은 이제 기존의 오픈코인과 리플랩스 당시에 만들었던 거 본인들이 기프트로 받았겠죠, 아마? 본인들이 창실했으니까 아마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리플 회사 이쪽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의 XIP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크레이그라던가, 또는 이 방금 기사에서는 그걸 보고, 얘네 지금 지들이 만들고 나서 지들이 이렇게 물량을 다 대량으로 보유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논리인데, 글쎄요, 이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고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런 법률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라 제가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일단 저도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보통 리프사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본인들이 XIP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언뜻 보면은 방금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리프사가 만든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왜 리프사는 이렇게 얘기하는지, 또는 이거는 법리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커런시를 만들고 발행한 쪽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이 만약에 달러를 찍어냈어요, 커런시를. 그러면 그거를 찍어낸과 동시에 발행 주체가 본인들인데 그걸 남한테 소유권을 처음부터 주고 있나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블록체인들도 본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그냥 나눠주던지 에어드랍 하던지 아니면 그거 어떤 식으로 쓰던지 팔던지 ICO로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확실하잖아요. 그 어느 곳도 예를 들면은 뭐를 들까요? 비트코인 들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를 들까요? 본인들이 뭔가 최초의 발행 물량을 사전 마이닝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소유권을 본인들이 아니라 남한테 소유권을 주면서 스타트를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초창기 제네시스 상태는 다 본인들 소유로 스타트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의 문제죠. 그걸 그냥 나눠주느냐, 또는 그걸 ICO를 하느냐, 또는 지금의 리플사처럼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판매를 하느냐, 이 정도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최근에 SEC가 두 개에 대해서 벌금을 과태료로 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설명을 드렸고. 그 두 개는 왜 때렸죠? 근본적으로 바로 ICO를 했는데 왜 우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 했기 때문에 때린 거예요. 너희 ICO를 했고 지금 증권형 토큰을 거래를 하거나 본인들 플랫폼으로 또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레지스터를 안 했냐, 본인들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너희 그러니까 우리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다, ICO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 과태료 땅땅땅,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써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내용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거죠. ICO. 전제가 ICO입니다. 지금 미국 SEC가 주 타겟으로 노리는 건 ICO예요. ICO. ICO들한테 적법한 절차를 이제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블록체인 기술이고 뭐고 간에 신기술이고 간에 우리는 그 절차에 따라 때려받겠다 이거였어요. 최근에 결정은. 그게 아마 11월 며칠이었죠? 최근이었는데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근데 XRP는 ICO를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ICO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히스토리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을 안 하는데 모르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법적인 거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 뜬 기사들 그리고 SEC의 공식적인 표명, 그 스테이트먼트, 공식 성문 이런 거를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적인 상황과 그리고 더불어서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100% 클리어하게 우리는 시큐리티가 아니다. 이런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믿음직스럽군. 그러니까 믿어볼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면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법적인 것까지 막 파헤치셔야겠죠. 결국에는 더 안심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진짜 시큐리티로 판명날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러면 진짜 달리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 법적인 전문가가 있어서 자문을 구하시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파헤치셔야 돼요. 막 열심히. 달리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근데 저 확실히 한 가지 넣고 갈게요. 크레이그가 얘기한 거는 진짜 이런 되게 독한 얘기까지 해서 뭐한데 약간 등신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렸어요. ICO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마치 ICO를 한 것처럼 너무 짓거렸는데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걔 논리는 맞지도 않아요. 진짜로. 저는 오히려 크레이그 보면서 아니 이 친구가 지금 XRP 스캠이라고 막 저격해놓고 XRP를 구매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데 하는 짓거리가 뜬금없이 XRP에 저격하고 있잖아요. 진짜 뜬금없이 우지한이랑 싸우고 있으면서 좀 뭔가 이상해요. 정신 상태가 나간 것 같아 이 양반은. 아무튼 짚고 넘어갈게요. 크레이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전적으로 SEC한테 달려있고 중요한 건 현재 SEC가 XRP에 대해서 너는 시큐리티가 절대로 아니야 라고 판정한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면은
약간 반쪽짜리 프레임워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엑스라피드 쓰고 있죠, 미국 비트렉스. 그리고 실제 몇 개의 주에서는 비트렉스가 허가를 받았잖아요. 달러 페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쓰고 있잖아요, 쿠알릭스가. 이 얘기는 적어도 뭐냐면 미국이 지금 XRP 갖다가 송금에 활용한 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정을 안 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권이 아니다, 합법이다 이렇게 판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쪽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애매한 상황. 마치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크립토커런시가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이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뒤에서 좀 해방은 놓고 있죠.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그냥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믿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셔야 돼요. 더 추가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미래의 문제, 지금 확실하지 않은 문제는 100%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스팀팩을 놔드리면은 좋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XRP가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판정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하지만 이 문구를 갖고 막 오해하지는 마세요. 미래에 그러면 시큐리티로 판정 나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고 있고 불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SEC가 명확하게 너 XRP 시큐리티 아니야 라고 판정 안 한 상황이에요. 그게 팩트고 그게 지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의견이 다 달라요. 나무레오님이 이제 기사에 아마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 보면은 옛날에 SEC에서 근무한 사람이 XRP 두고 얘기한 발언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100% 클리어하게 시큐리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SEC 직원이 발언하는 거 또는 전 직원이 발언하는 거 또는 뭐 미국의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발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SEC라는 조직이 스테이트먼트에 XRP is not security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XRP is a security 둘 중에 어느 걸 스테이트먼트 SEC 조직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개개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SEC 직원이 어디 가갖고 컨퍼런스 때 자기가 보기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시큐리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몇 달 뒤에 SEC에서 뭐라고 냈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 우리 SEC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SEC의 스테이트먼트가 그 내용 안에 XRP가 시큐리티냐 아니냐 어떻게 당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들이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SEC가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지금 힘든 상황을 되게 희화해서 버티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지금 아직 되게 많이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아직 웃으실 여유가 있으실 것 같네요. 느낌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발. 정치 얘기 그만하세요.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SEC는 그겁니다. 그 증권 관련돼서 나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나요? 증권거래위원회? 뭐 이런 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런 비슷한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케빈님이 얘기하신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SEC가 그냥 애매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빨리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근데 리플 CEO도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올해 중순쯤이죠. 6월쯤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SEC가 왜 도대체 빨리 결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용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도
그 말에 따르면은 왜 안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리프사도 모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로님 오셨네요. 정치 얘기는 그만하시죠. 불필요하게 싸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증권선물위원회인가요? 증선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증권선물위원회 같네요. 그렇죠?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할 겁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아니다. 미국은 나눠져 있어요. CFTC라고 선물위원회,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던가 상품도 있죠. 커머디티. 이거 다루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합쳐져 있나 보네. 거긴 나눠져 있는데. 아니에요. 그 뉴스 스네님이 질문 주신 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요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SEC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XRP가 증권 판명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XRP가 혹여라도 SEC의 증권 시큐리티로 판명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장 미국 내에 있는 당연히 SEC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미국 내죠. 일단은 1차적으로. 당장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증권 거래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못한 모든 거래소에서 XRP가 바로 상폐당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벌금 맞으니까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장 리스팅된 게 내려올 거예요. XRP가 1차적으로.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증권으로 판명나면은 브리징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리프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전국이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이거를 디지털 에셋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커머디티잖아요. 상품이잖아요. 에셋이면은. 시큐리티로 판명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죠? 브릿지로 쓰이려면은 증권으로 판명나면 안 돼요. 증권 말이 안 돼요. 증권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브릿지로 사용하는데 큰 에러사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는 추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증권 아니다. 100% 아니다. 증권이어도 상관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극도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브릿지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미국의 SEC가 세계의 표준은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증권으로 판명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증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명확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거나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전달했다면 그거는 퍼드예요. 미국 내에서만 증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태국에서는 뭐라고요? XRP? 합법이에요. 이미 거긴 끝났어요. 태국은 합법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식들, 최근에 제가 영상 편집해서 올린 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지금 중동 쪽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프레임워크가. 이제 준비되면서 선언을 하겠죠. 어떤 암호화폐들은 합법이다. 거기에서 XRP 합법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미국 내에서만 그냥 그건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막 그거를 뻥튀기해서 전달됐거나 또는 과소평가해서 전달됐다고 하면 그거는 약간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미국의 SEC는 미국만 영향을 주지 전 세계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걸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싸우시지?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싸워? 여러분들 누가 지금 싸움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고발 좀 해주세요. 누가 지금 싸움을 유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벙어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만 좀 싸우세요, 진짜. 왜 이렇게 싸워요? 아까 싸우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깨문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대깨문 박사모 그 명칭도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지 마세요. 정치 그만하세요. 제발. 지금 계속 정치 얘기 하시면은 제가 정치 얘기 하시는 분들을 좀 부득이하게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벙어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한 시간 걸 거예요. 벙어리로. 그만하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두 손 모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잠깐만. 서로들 디스 그만하시고요. 지금부터 진짜로 이제 계속 싸우시면 제가 벙어리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한시간 매기는 게 있네요. 하지 마세요. 다크님. 하지 마세요. 제가 나름 권력이 있습니다. 벙어리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좀 달라요. 뉴스스네님 말씀하신 건 좀 다른데,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문파. 저 이제 진짜 벙어리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정치 용어 꺼내면은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지금부터 꺼내시는 분들 제가 잠시 벙어리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요. 서로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우리 발전적인 얘기를 하죠.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벙어리 갈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네. 아니 진짜 지금부터 쓸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예, 그래서 그 질문 연장선에 주신 거 그거를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아까 SEC 증권 관련된 질문 주신 뉴스선생님이 질문 주셨는데 ETF가 됐다고 해서 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지금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약간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각국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애매해요. 왜냐면은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도대체 화폐인지 아니면 증권인지 그냥 토큰인지 아니면은 뭐 디지털 에셋인지 커머디티인지 시큐리티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카테고리예요, 지금. 근데 리플사는 포지션이 명확해요. 커런시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 에셋이라는 커런시로. 약간 기존의 카테고리에 굳이 껴넣자고 하면은 커머디티에 가까운 거예요. 커머디티, 상품. 할머니 예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크님 그만하세요. 벙어리 갑니다. 이거 눌러요, 저 진짜.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기분을 저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싸우세요? 제가 나쁜 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몇몇 분들이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과감히 벙어리를 누를 거예요. 토큰을 증권으로 바꿔주냐고요? 어떤 말씀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선배님께, 인생의 선배님께서 호통을 치시니까 여러분들 말 잘 들읍시다. 네. 참. 여러분들 민감한 시기일수록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지만, 화풀이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기분이 너무 안 좋다면 누구한테 화풀이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한테 화풀이 해봤자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는 진짜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안 되겠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경고를 드렸으니까 과감히 누르겠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 드린 만큼 그 기준에 부합하셨기 때문에 벙어리 드렸습니다. 부탁이에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다크님도 벙어리 갑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죠. 우리 발전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치겠네. 오늘따라 많이들 싸우시네. 자, 계속 이어서 나가죠. 그래서 스위스 ETP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ETF인가? ETP 맞죠? ETP.
그게 증권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범위예요. 새로운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각국에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짜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새롭게 탄생한 커런시, 이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국에서 뭔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새로 탄생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기존 법에 적용이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그러하죠. 지금 크립토 커런시라고 암호화폐 막 생기고 거래는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뭔가 명확하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방금 얘기했듯이 기존 법의 적용이 되게 애매해요. 법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초반부에 뭐 정의, 용어 정의하면서 뭐 나오죠. 지금 이 법에서 얘기하는 뭐 크립토 커런시는 뭐뭐뭐뭐를 얘기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각 회사에 있는 그 사내 규칙도 다 그러죠. 사내 규정도. 용어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다. 또는 이제 하위에 있는 시행령, 법 시행령에서 이거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루겠다. 뭐 그리고 시행령은 뭐 대통령이 정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를 갖춰져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크립토 커런시는 어디에도 적용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게 각국이 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분류를 할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합법으로 나갈 건지 불법으로 규정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장려할 건지 장려하지 않고 악으로 봐서 이거를 막아낼 건지, 그런 입장, 이런 거 스탠스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위스가 ETP로 이제 올린 거 최근에 거래를 시작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증권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약간 많이 나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싸우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어쩔 수 없네요. 성식님도 잠깐 벙어리 드릴게요. 저를 욕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어요. 트럼프, 그러니까 그 정부 조직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정보랑 절대로 노출 안 하겠죠.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이고, 많이 힘드신가 보네. 네, 맞아요. 이거 많이 들었어요. 아, 지금 확률이요? 확률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숫자시키는 게.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하니까 계속 이어나갈게요.